이번에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은 현재 상태의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더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자, 정시 비율인데 아까 설명드렸죠? 전형이 처음 발표되고 선발 인원은 23% 정도 비율로 시작을 하지만 수시에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정시 합격 학생이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에 교육정책으로 정시 확대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정교조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슈에서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정책적 방향은 정시 확대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선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비교과가 폐지될 것이다 는 것은 잘못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학생부는 조금 더 이제 간소화 될 거예요. 이미 매년 조금씩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작성 기준이 계속 이제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여전히 비교과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서울대 합격생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 평균 이제 수상 실적이 25개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교과 과목의 확대입니다. 일단 이제 미래 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이하 그리고 확실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는 거의 100%고요. 그 중간에 있는 학년들은 그 사이에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와 변화는 있을 겁니다. 이제 좀 과도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변화를 추구할 만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좀 더 빨리 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늦추긴 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변화는 꺾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현재는 상대평가지만 이제 미래 세대는 절대평가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과목이 좀 확대가 돼요. 과목이 좀 확대가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슈죠. 고교 학점제인 건데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를 딱 하려고 봤더니 지금 학교의 준비 상태는 어떤가? 저는 글쎄라고 생각해요. 글쎄.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다면 좀 몰리는 과목도 있고 학생 수가 좀 적은 과목도 있겠죠. 그리고 한 학교에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이제 선택 과목들이 모두 개설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의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선택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클러스터형 운영인데, 그러니까 인근 학교들끼리 서로 다른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면 이동 수업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학교, 자기 교실에서 선생님이 로테이션을 했잖아요.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수업을 듣는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리고 이동을 하다가 더 이상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없으면 옆에 학교 가서 수강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이미 뭐 예를 들어 수학과학 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옆에 학교로 가서 그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수업을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바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목이 다양해졌어요. 학령 인구도 줄어들었지만 듣는 과목 개수도 늘고 학생들이 선택한다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도 있고 적게 선택하는 과목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냐? 상대평가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상대평가로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이 많은 과목으로 서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경쟁하는 것보다 100명끼리 경쟁하는 게 등급 상위권 아이들에게 등급이 더 유리하고요. 100명보다 400명이 듣는 게 상대적으로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상대평가라면.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퇴색이 되죠.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정말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다면 반드시 절대평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절대평가로 만약에 전환되는데 선발형 고등학교가 지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죠. 이제 더 이상 불리한 대입 전형이 없어져요.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는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 등급을 쪼개기 위해서 어렵게 내도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90이 넘는다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93점이어도 뭐 3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외고는. 근데 이제 90점 넘으면 모두 A등급 줄 거야, 이런 세상이 오면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거의 100%, 너무 심했나요? 대부분이 주요 과목 A등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의 갭은 지금도 이만큼 차이 나지만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거예요.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발형 고등학교를, 이 또한 선발형 고등학교로 손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세적인 흐름이겠죠. 고교 학점제, 절대평가, 그 다음에 한 번에 집필 시험이 아닌 평소에 하는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인재, 나중에 이제 미래인재 역량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죠.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태도 등등이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세대가 진짜로 되는 거예요. 자, 문이과 통합인 건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어요. 문이과 통합이면 다 똑같은 걸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자연계열, 인문계열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단과대 수준으로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쪼개지는, 더 세분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문계열, 그 다음에 사회계열, 사회계열이면 뭐 행정, 정치, 외교 뭐 이럴 수도 있고, 경상, 이래서 뭐 경제, 경영, 산업 시스템 이렇게 모아서 뭐 경상계열, 뭐 이런 계열 선택이 더 세분화되는 게 문이과 통합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계열은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나의 수업을 꾸리느냐에 따라 이 전공들이 확확 바뀌는 세대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선발형 고등학교를 빨리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시켜놔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현재 상태 수준의 특목고 자사고가 유지가 되면은 일반고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더 벌어질 거니까 그 전에 하는 거고, 이미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광역 자사고하고 자공고는 이제 전환이 거의 완료됐죠. 거의가 아니라 완료됐죠. 동산고, 뭐 세마고 등등, 시흥에도 함영고 이런 학교들이 있죠. 지금 뭐 수험생 학부모님 이야기는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대학 입시의 변화인 건데 이건 흐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핵심은 한국사 절대평가로 필수 과목으로 됐고요. 근데 이제 패스 페일 정도예요. 좀 쉽습니다. 가능하고, 의치안이 이때 이제 의치안 정원을 좀 증원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줄여요. 그 다음에 2014학년도에 처음으로 수능을 A, B로 나눠서 봤습니다. 국어도 A, B, 영어 A, B, 수학 A, B. 그래서 이제 선택형 수능이란 걸 한 해 했어요. 한 해, 1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영어를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를 통합합니다. 근데 수학은 원래 문이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수학은 원래부터 두 종류였어요. 수능이.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름만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뭐 과거로 돌아가는 수능이었고요. 2018년도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기준은 좀 까다로웠어요. 90점을 넣는 학생들이 한 8% 내외, 최근에는 한 12%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는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로 반영이 돼요. 근데 이건 등급이 필요할 때인 거죠. 고대 논술이 폐지됐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면서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학교 추천을 받아서 고려대 수시에 지원할 수 있게 좀 고대가 큰 손질을 봤던 게 2018학년도였고요.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을 좀 설정을 했지만, 현재 상태는 뭐냐면 기존의 체계를 좀 일정 정도 유지해 나간다. 근데 앞으로 좀 변화할 방향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근데 올해는 좀 멈춰 있었죠. 올해는 모든 교육 정책이 멈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시도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냥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한 해였다 정도인 것 같아요. 2021학년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수능, 이번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은, 자, 그랬을 때 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좀 핵심적인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문과는 이전에 비해서 좀 양이 늘었고요. 이과는 이전에 비해서 좀 양이 줄고 좀 쉬워졌어요. 교과 과목은. 근데 교과를 배우는 것이 조금 줄거나 쉬워지는 거랑 시험이 쉬워지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상컨대 수학 시험이 그렇게 쉬워질 거라고 예상치는 않는다 라는 거고, 수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 정책을 좀 살펴보면 초중고에서 이제 융합형 교육을 장려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직까지는 좀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로 스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그만한 이제 조건이 갖춰져야죠.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의, 융합인재, 이 이슈는 계속 제기는 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되겠느냐라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2022학년도를 보면 문이과 통합수능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선택형이라서 그냥 문이과예요. 제가 보기에 그냥 문이과 유지가 되는 수준에서의 수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많이 간소화되고, 비교과 2024회 폐지 계획인데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정말로 간소화는 되는 게 맞습니다. 대입 개편 세부 항목 적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 세부 항목을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일단은 수능 위주, 즉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걸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대학 자율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수능 최저 등급. 절대평가 과목 확대. 기존에는 이제 영어 한국사였는데 제2외국어 한문, 큰 의미 없죠. 자, EBS 연계 조정. 근데 이제 EBS에서는 수능 대비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교육과정도 많이 나오고 이제 동영상 강의도 많이 나오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영어였습니다. 이유는 지문이 이제 EBS 연계죠. 이제 직접 연계라고 하면 EBS에서 나왔던 지문과 관련 있는 지문을 쓰는데 이걸 이제 비중을 줄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 EBS 연계가 도입이 됐을 때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지만 역시 사람들이 또 적응을 하면요, 이 EBS 교재를 우리말로 해석한 해석본과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지문 내용을 통째로 외우게끔 하는 그런 교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자꾸 효과가 나타나니까 또 이제 조정을 했죠.
간접 연계를 더 확대한다는 건데 이건 좀 선언적인 내용이다.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BS 연계는 좀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뭐 굳이 뭐 살펴보지 않으셔도 그냥 아시는 내용이에요. 면접 구술고사, 여기서 구술고사라고 하는 거는 교과 내용을 면접 때 물어보는 구술시험 같은 건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 논술이 없어질 거고, 적성고사는 뭐 이미 없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대학에서 이제 보는 쉬운 대학별 고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적성고사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이과 통합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전공 세분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이제 대학 선발, 대학에서 학생 선발하는 기준이 다른데, 문이과 통합은 그러면 뭐 이렇게 전공별로 뭐 어떻게 뽑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전공 과목을 선택하면서 기준에 이제 문이과 같은 구조는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2024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이 아니라 2024년에 대학 입시도 대학 입시지만 고등학교. 자, 2024학년도에 고등학생이 되는 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랬을 때 고교 학점제가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선발형 고등학교는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 있을 거고,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세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형으로 수업을 할 건데, 늘어나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클러스터 형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로 보낸 학생들은 대학을 갈 때 입시 전형 방식을 좀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목고 자산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해요.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로 도입할 거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절대평가를 해야 되고, 절대평가를 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금도 유리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심해지는, 사회적 갈등이 훨씬 더 커지는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재지정이라고, 요즘 이제 뭐 교육청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지위를 지정하는데 재지정하는 어떤 기준들을 매번 발표를 하고, 가능하면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2020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하는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초6부터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과도기에 해당하는 학년이니까 이 과도기의 상황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해 봅니다. 뭐 이 정도면 앞으로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보이시죠? 이제 상위권 전략까지 해볼까요? 상위권 전략인데, 이거는 현재 뭐 중3 이상 고등학생들일 건데, 상위권 전략, 학생부의 교과 내신 잘 챙겨야 된다. 네. 등수 싸움이고,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학교 교내 수상, 학교 수업 태도, 모든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해야 된다. 농구술은 지금 뭐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수능 적어놨는데, 수능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상위권하고 그렇지 않은 상위권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수시에서 6번 지원 기회가 있을 때 정시에서 잡을 수 있는 나의 어떤 최소 목표 대학이 있다면 그 위로만 쓸 수 있는 이 기준점을 주는 게 수능이에요. 근데 수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너무 낮으면 수시에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계속 좁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좁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일수록 수능 준비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수시와 정시 전략, 지원 전략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더라. 이 정도. 자, 여기까지 개괄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과 입시에 대한, 정확하게는 입시와 고등학교죠. 입시와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교 선택의 기준, 이제 고등학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